요즘 뭐 TV에서도 그렇고 이 MBTI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I 쪽은 약간 내성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좀 활동적이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보안 컨설턴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보안 컨설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의 성격도 제일 잘 알고 어떤 쪽이 도움이 될지 이런 걸 봐서 사실 여기에 지금 색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예언자형, 가역자형, 뭐 백과사전형 이렇게 있는데 약간 이런 부분들이 보안 컨설턴트의 MBTI에는 좀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팀에서 이렇게 MBTI를 해봤는데 되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쪽 분야가. 근데 이런 MBTI를 가질 때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내가 활동을 해야지 이런 MBTI를 가질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격도 있지만 물론 이제 지식도 포함이 되겠죠. 그럴 때 보안 컨설턴트의 유리한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요즘은 이제 보안 학과를 나와서 이렇게 보안 쪽으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이 보안학과를 나오다 보면 이런 시스템 쪽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보안 쪽에는 오히려 강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좀 IT 전반적으로 막 리눅스도 직접 다 깔아보고 뭐 웹서버도 올리고 DB도 올리고 그걸로 웹페이지도 올리고 막 이런 것까지도 다 한 그런 전반적인 IT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서 하면 보안 컨설팅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 분야의 대응 방어 기술 이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런 정보 보안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글로서 이해한 거랑 실제 업무에서 이해한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이런 보안이 잘 돼 있는 기관에 가서 내가 직접 그 보안을 써보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글로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진짜 써봐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원활한 PT 능력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한테 리뷰를 굉장히 어떤 취약점 점검을 하거나 개인정보 쪽에 어떤 점검을 하게 되면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게 꼭 이제 PM 같은 경우에는 PT를 하고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과업이 끝나고 리뷰를 하는데 그 리뷰를 할 때 이 리뷰를 좀 매끄럽게 잘 하게 되면 고객이 신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PT에서부터 조금 더듬거나 좀 자신 없고 이러면은 그 실제 수행한 과업에까지도 이거 좀 제대로 했나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좀 컨설팅은 약간 고객하고의 약간 밀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당신 컨설턴트 맞아? 하면서 이렇게 좀 독서를 하기도 하고요. 사실 좀 더 터놓고 얘기하자면 이제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고객 중에는 좀 큰 소리로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멘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독설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멘탈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굉장히 필요한 게 우리 그 넉살이라고 하죠. 누가 막 뭐라고 했는데 그냥 넉살 떨듯이 아 제가 좀 그렇네요. 아 제가 좀 그랬어요. 이러면서 막 넉살 떠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항상 컨설턴트들은 어떤 분석하고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거는 약간 습관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의 직업병이 그거예요. 뭔가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그 약관을 다 읽어보려고 해요. 우리 보통 안 읽잖아요. 그냥 체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리고 단 한 번도 선택을 체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필수 항목만 체크를 합니다. 네. 선택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뭔가 봤을 때 분석하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거는 기존부터 해왔어. 그러니까 그냥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해왔는데 지금 개선할 수 있다 싶으면 그거를 뭔가 뭐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세스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서 당연히 우리 보안인들은 모든 과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문서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문서를 작성할 때 굉장히 말끔하게 작성을 하면 좋죠. 물론 그게 회사가 좀 체계가 잡혀서 뭐 이런 QA 쪽에서 문서 템플릿을 다 잡아주고 이러면 좋겠지만 사실 실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템플릿을 갖고 가도 고객사에서 아 여기 우리 걸로 해주세요 하면은 다 새로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제가 2년 전에 서울시청 프로젝트를 했는데 거의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한글을 다 쓰잖아요. 근데 서울시청 하는데 MS 워드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템플릿들을 다 바꿔서 MS 워드로 다시 포팅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산출물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 그 업무일 수도 있는데 그 워드로 바꾸는 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막 아르바이트까지 구해가지고 그 워드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문서를 정말 논리적으로 잘 만들면 좋겠죠. 그리고 문서 어떻게 해야 잘 만드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문서 잘 만들기 위해서는 딱 그러니까 모두 다 통용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일단은 결론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우리 좀 약간 엔지니어 마인드가 그거예요. 그 결론보다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기술쟁이인 저희는 그렇죠. 과정이 이래서 결론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술식으로 쭉 쓰는데 보고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부터 하고 쭉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서를 정말 잘 쓰려면은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면 됩니다. 계속해서 보면 정말 문서가 나아져요. 나는 지금 이거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 난 더 이상 손댈 게 없어. 하는데도 또 보잖아요. 그럼 붙을 게 또 보여요. 그래서 그게 제일 진짜 이게 약간 진짜 우리 피를 토하고 뼈를 깎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나아집니다. 그게 습관화가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나아져요.